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왕성한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에 이미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조기 노화를 겪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식단은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식단, 특히 저속노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해로운 식품과 이로운 식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식탁을 보면 저속노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아침으로 흰빵과 잼을 바른 토스트, 점심에는 햄버거와 탄산음료, 저녁은 배달로 시킨 기름진 치킨이나 피자. 단 하루의 식사가 혈당을 급등시키고 활성산소를 폭발시키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지뢰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우리의 몸을 조기 노화로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혈당 식품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섭취 후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는 곧 세포 대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세포 성장과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슐린 신호는 세포 내부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DNA 손상을 유발하며 자가포식 기능을 억제해 노화를 가속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식품 섭취가 잦은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7%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2%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 속 포도당이 단백질과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AGEs, 즉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듭니다. 이 AGEs는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 주름을 만들고 혈관을 경직시켜 고혈압과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AGEs는 신경세포에도 독성을 발휘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크래커나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인체에 전혀 필요 없는 인공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세포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에 삽입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신호전달 기능이 손상됩니다. 이는 면역 기능 저하, 염증 반응 증가, 에너지 대사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 FDA는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일부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에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트랜스 지방은 저속노화의 적입니다. 세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스테이크, 삼겹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루 50지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체내 IGF-1 수치가 상승하는데 IGF-1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IGF-1 신호는 mTOR 경로를 과활성화시켜 자가포식 과정을 억제합니다.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기관을 제거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억제되면 세포 내 쓰레기가 쌓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며 암세포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고온 조리할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PAH 같은 물질도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작용해 DNA 손상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칼로리 과잉입니다. 현대인은 과거 인류에 비해 하루 섭취 칼로리가 평균 500kcal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활동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에너지 불균형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비만,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국립노화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를 30% 줄인 원숭이들은 수명이 20% 연장되고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칼로리 초과는 체내 자가포식 기능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누적시키며 산화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꾸준한 과식은 우리 몸을 에너지 과잉 상태로 몰아넣고 이는 곧 세포 노화, 조직 손상,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과 흡연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퍼져 있지만 최근 연구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은 DNA를 변형시키고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지속적인 음주는 간경변, 간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70가지 이상은 확정된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은 세포막 손상, 염증 반응 증폭, 혈관 수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노화 과정을 급격히 촉진합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비흡연자보다 10년 이상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가공식품과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장기간 섭취 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합성 감미료, 방부제, 인공색소 등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장 누수리 기겁과 발생하면 체내로 독소와 미생물이 유입되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장내 염증은 신경계 염증,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무너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현대 식단 속 해로운 요소들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은 무엇일까요? 저속 노화를 촉진하는 식단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먹는 것을 넘어 과학적으로 세포 대사와 염증 경로를 조절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핵심적인 촉진 요인입니다. 세포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일정 수준에서는 신호 전달에 필요하지만 과잉 생성될 경우 DNA, 단백질, 지질을 손상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연식품에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컵 블루베리를 6개월간 섭취한 고령자는 인지기능 저하가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루테인, 제아잔틴 등이 풍부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전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는 혈중 산화 LDL 수치를 낮추고 전립선암 위험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익힌 토마토 요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EPA와 DHA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해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5%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TNF- 분비를 억제해 만성염증을 차단하고 자가포식을 촉진해 세포 청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저당질, 고식이섬유 식단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귀리, 퀴노아, 렌틸콩, 병아리콩, 통밀 등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렌틸콩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반응을 최대 35%까지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예방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도 개선합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기반 식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식단의 최소 70에서 80%를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로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다양한 피토케미컬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세포 스트레스를 줄이고 DNA 손상 복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PIC-아크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낮고 평균 수명이 6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식물성 식단은 또한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하여 장내 염증을 억제하고 전신 면역계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 TRE입니다. 시간 제한 식사란 하루 24시간 중 8에서 10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고 나머지 14에서 16시간은 금식하는 패턴입니다. 소크 인스터투트 연구에서는 하루 9시간 이내에 식사를 제한한 쥐가 자유롭게 먹은 쥐에 비해 비만, 당뇨병, 간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신진대사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자가포식 경로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기관 제거를 촉진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촉진하여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전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군 강화를 위한 식습관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와 흡수를 넘어 면역 조절, 신경 전달 물질 생산, 염증 조절에 깊이 관여합니다.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과 건강성은 건강 수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스트레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인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바나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인 요거트, 캐피어, 김치, 사우어크라우트는 직접 유익균을 보충하여 장내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염증성 질환 발병률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골밀도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에도 필수적이며 현대인 50% 이상이 결핍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수적이며 부족할 경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내성이 감소합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과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면역 기능 강화와 염증 억제에 관여합니다. 결국 저속 노화를 위한 식단은 단순히 건강에 좋아 보이는 음식 몇 가지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포 수준에서 손상과 복구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식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지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손에 쥔 흰빵 하나가, 점심에 마신 탄산음료 한 캔이, 저녁에 무심코 먹은 가공육 한 조각이.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세포 깊은 곳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저속노화 식단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질, 스스로의 자유, 존엄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한 끼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저속노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